자, 그래서 이 시경이라는 책은 이 모시라는 그 시경의 주석서예요. 모시가. 저 우리 성백효 선생님이 이 책에 대해서 맨 앞에 5페이지 앞쪽에 5페이지 있죠. 5페이지 거기 보면 자, 7페이지 보세요. 맨 앞쪽에 7페이지 보면 이 책에 대해서라고 이제 쭉 돼 있는데, 그 7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전수 과정을 설명하면 이라고 나와 있죠. 허선혜 선생님 찾으셨어요? 아직 못 찾았어요. 나 정신이. 7페이지. 7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서 네 번째 줄. 여기. 예.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그 시경 해설서의 전수 과정을 살펴보면 그러면서 거기서부터가 중요해요. 공자의 제자인 자하가 설을 지어가지고 증신에게 전하였고, 증신은 이극에게, 이극은 맹중자에게, 맹중자는 근모자에게, 근모자는 순경이, 이 순경이 누구냐면 순자예요. 순경은 모형에게, 모형은 훈고전을 지어서 모장에게, 요게 모시서입니다. 모장. 모장이 모시서라고요? 네, 모장에 전했는 바 모형을 대모공, 모장을 소모공이라고 칭한다. 그래서 이 모장이 쓴 그 최종적으로 이제 한 거를 모시라고 합니다. 모시. 시경에 대한 주석서예요. 이해 가시죠? 네. 그 후에 후한 말기에 정현이라는 사람이 이 모시 그러면은 누구가 한 거예요? 모장이라는 사람이 한 거예요. 그거를 근거로 해서 시전을 졌어요. 그래서 정현의 전이라고 합니다. 이걸. 그 다음에 당나라 때는 공영달이 또 모전과 정전을 취해서 정의, 모시 정의를 졌어요. 그래서 주자 이전에 중요한 세 개의 번역 해설서가 있는데, 첫째는 모장이 한 모시, 둘째는 정현이 전을 쓴 정현전, 모시에 대한 정현전, 그 다음에 당나라 때 공영달의 모시 정의.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뭐에 대한 거예요? 뭐가 기초가 된 거예요? 모시가 기초가 된 거예요. 모시는 뭐냐? 공자께서 편찬한 300편 시경, 그것에 대한 최초의 해설서예요. 해설서. 근데 누가 그걸 했냐? 공자의 제자인 자하가 했다고, 자하에서 내려왔다고 전해져 오는 거예요. 확증은 없어. 그래가지고 순자까지 이어진다고 지금 전해져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모시가 각시마다 모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것이 요 주자의 전에는 없어요. 요 주자 집전에는 없어요. 그런데 성백효 선생님은 그걸 집어넣어놨어요. 그걸. 성백효 선생님 번역본에 보면은 그 맨 끝에다가 달아놨어요. 맨 끝에다가. 근데 제가 이제 시를 읽어 나갈 때는 그거를 제일 먼저 봅니다. 모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먼저 보고, 모시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주자가 뭐라고 했는지가는 이제 집전에 나오니까 이제 모시에서 얘기한 거하고 주자가 얘기한 게 같을 때가 있고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자가 딱 봐서 취사 선택을 해서 설득력이 있으면은 그 동의를 하고,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해설을 하고, 설득력이 없으면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비교해서 보는 게 좋은
시경을 읽는 방법 중에 하나여서 네. 그런데 그게 이제 그 모시에서 한 얘기가 성백효 선생님 책에 있어요. 근데 맨 앞에다 안 놓고 맨 뒤에다 놨어. 그래서 뒤를 먼저 읽고 앞으로 가야 돼. 앞으로 진행을 그렇게 할 겁니다. 네. 자, 지금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이제 쭉 했어요. 했는데 지금 우리 두 분 선생님이 아직 안 오시기 전에 시경의 큰 줄거리는 풍, 아, 아, 송 송.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풍화선. 근데 이제 풍이라는 것은 당시에 봉건제도, 천자국이 있고 제후국이 있는 그 제후국을 그 풍이라고, 국풍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풍에 나오는 시들은 정풍과 변풍이 있다고 했어요. 정풍은 뭐냐? 요 제대로 된 그 본질의 모습, 본질의 정치의 모습. 정치를 잘하면 풍습이 아주 좋아지죠. 풍습이 아주 좋아졌을 때의 모습이 정풍입니다. 정풍에 해당되는 시가 주남, 소남이에요. 그래서 주남, 소남을 딱 읽어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13개 풍이 국풍에 있는데 요것들은 뭐죠? 이 정풍에서 뭔가 비틀어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변풍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또 연구 대상이에요. 이 정치인들은 그걸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비틀어졌냐? 왜 이런 왜곡 현상이 났냐? 뭐 예를 들어서 흉년이 있었다든가 정치적인 뭐 폭동이 있었다든가 그래서 이런 그 시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제대로 정치를 하는 게 뭐냐? 이게 왕도 정치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천자국이 있고 천자가 있고 제후국들을 이제 다스리고 하는 그런 정치에서 이 국풍의 시들은 중요한 정치 수단이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하고 송은 뭐냐? 아는 뭐냐? 주로 연주되는 장소는 궁중에서 연회를 하거나 이럴 때 연주되는 거였는데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 정치 철학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 속에. 특히 대하 속에 문왕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거는 주공이 지으셨다는 시인데요. 아, 문왕의 철학이 그 속에 시로 녹아 있어요. 그래서 후대에 그 대하에 있는 문왕의 시에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은 후대 사람들이 많이 인용합니다. 순역불이라든가 오줌문왕 뭐 등등 상천지제 무성무치 뭐 이런 얘기들이 그 문왕 철학의 그 독특한 면들을 뛰어난 성인인 주공이 그걸 잘 묘사해 놓은 시들입니다. 철학시예요. 철학시면서 이게 이제 음악으로 연주되던 거거든요. 궁중 연회를 하면서 연주를 하는 거. 야, 그러니까 이게 정치 문화가 말이죠.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냥 대충 읽고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주나라의 그 천자를 다스리는 정치 그 모습이 쫙 그 펼쳐지는 건데요. 그래서 아까 우리 성백효 선생님 서문을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성백효 선생님이 하셨다. 아까 제가 좀 구체적으로 읽었습니다. 이 시경이라는 것은 공자가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제1도구였다. 제1도구였다.
그래서 시서 집례였다. 시경이 그만큼 그러니까 굉장히 그 철학을 얘기하고 정치를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 하려면은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을 써야 되는데 이 어렵지 않은 단어들을 쓰면서 그걸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시야. 시경이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경을 공부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중요한 그 학문의 제일 도구였다.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서 이제 각 시들은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시를 표현하는 방법. 흥, 비, 부였다. 흥은 오늘날 방법은 뭐냐? 은유법이다. 저걸 봤는데 갑자기 고향 생각이 나. 사과를 봤는데 갑자기 고향 생각. 다른 사람들은 사과를 보면 고향이 안 생각나는데 나는 그래. 시인 입장에선 그래. 그런 것들을 이제 은유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은유법에 해당되는 게 여기서는 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직유법. 그대로 뭐는 뭐 같다. 마치 사과처럼 얼굴이 발그스레마다. 이런 표현은 직유법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시에서는 비라고 합니다. 비. 서로 비교한다, 비준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그냥 부입니다. 부. 그냥 사실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예, 요런 용법들도 이제 이 지금 성백효 선생님 책 맨 뒤에 보면은 맨 뒤에 쪽에서 보면은 그 5페이지에 그 흥부비 시의 육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5페이지 11페이지 시 육의 시 육의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풍화송 부비흥 16페이지. 아니고 이제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시경을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것도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요. 요 책 시경 선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요거 이제 고전 번역원에서 박소동 선생님이라는 분이 고전 번역에서 시경을 많이 가르치신 분이에요. 많이 가르치시다 보니까 이 시경을 전부 다 한다는 거는 너무 분량도 많고 또 뒷부분 특히 뒷부분에 가서는 조금 많이 읽지 않는 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빼고 국풍은 다 들어가고 저 대하, 소하, 송 그쪽에서 조금 한 3분의 1 정도를 빼가지고 시전 선독이라고 책을 만들었어요. 다시 만들으셨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그 한민문화사에서 2만 원이면 한 권값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도를 요걸 나가는데 성백효 선생님 거로 해서 나가긴 나가는데 여기서 이제 국풍 쪽은 다 똑같이 들어가 있고 뒷부분에 이제 빼는 것들은 좀 빼고 빨리빨리 진도 좀 해서 요게 이제 그 3분의 2가 있다는 거예요. 3분의 1을 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도는 요거 위주로 박소동 선생님 거 위주로 나가고 글자가 이제 요거는 너무 작고 글자가 좀 컸으면 좋겠다 하면 요거 사시면 돼요. 요거는 글자가 어느 정도 커요. 이거는 글자가 너무 크고 이거는 완전히 크고. 근데 이건 이제 3권이나 되고 너무 커서 그래서 저는 뭐 다 샀습니다. 세 권짜리는 얼마
저는 또 세 권짜리는 요게 한 권이거든요. 네. 요게 세 이게 권이에요. 한 권이에요. 세 권. 하나에 2만 원이에요. 네. 요것도 2만 원이고 이것도 2만 네. 원. 이게 더 두꺼운데 싸게 주고 샀어요. 똑같이 2만 원이에요. 네. 한민문화사에 전화하면은 바로 보내줍니다. 주소 와가지고 하면. 이것도 한 거는 3만 원이요. 이거 3만 원. 네. 저거 사면 이건 더 비싸지. 네. 네. 이건 왜냐면 번역이 들어가 있잖아. 싸게 준 거죠? 6만 원. 그 한민문화사. 예, 싸게 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2만 원씩 해서 세 권이니까 3만 원이고 요것도 2만 원밖에 안 해요. 최동주 선생님 저세 권짜리 주문할까요? 글쎄 지금 할까? 주문하면 내가 같이 하세요. 예. 일이 여기로 아마 집으로 해야 되겠다. 지불을 해요. 집으로 해야 돼요. 여기는 내가 주소 찍어줄 테니까 형님 형님 3권짜리. 세 권. 좋아요, 저게. 기본 교재는 저걸로 하고 그 세 주까지 원전이 다 들어있는 거니까 그런 책이 필요하죠. 예, 원전이 들어가 있는 것이 딱 갖춰져 있으면 네, 그래서 그걸 했어요. 우리 저 백파 선생님은 또 언니. 그 공- 예? 공부파라고. 공부파. 아, 여기 못 백파가 아니고 공부파예요? 아주 우리 사감 선생님이 아주 이제 또 하나 호환나 또 이제 공부파. 자, 주자의 시전서를 보겠습니다. 네. 이거 서문을 보자고요. 예, 서문. 뭐 앞에서 또 가요? 21페이지. 21회. 풍화 송은 좀 제사. 송은 제사 지낼 때 하던 찬송하는 음악입니다. 전부 그 훌륭한 왕들의 찬송하는 시들. 송가 있잖아요. 그래서 송가 많이 그냥 그거는 그렇게 철학적인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진짜 철학적인 의미가 많이 들어 있는 거는 소와 대하. 수화돼요. 네. 그 중에서 대하에 문왕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건 주공이 직접 졌다는 거예요. 네. 와, 거기에 그 상천지제 무성무치 하늘이라는 것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다. 후대의 학자들이 무지 많이 인용하는 건데 그 얘기가 거기 나와요. 그걸 누가 얘기했냐? 주공밖에 얘기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주자가 볼 때도 이거 뭐 다른 사람이 얘기했다 이런 설들이 많은데 아니야. 주공이 아니면은 문왕의 이 훌륭한 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못 한다 이거예요. 그때 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공중음악. 아가 원래는 아주 고아하다 할 때 아자거든요. 예. 우리나라도 아학이라는 게 있죠. 아학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공중음. 그런데 공중음악 한마디로. 한분 있네. 아자. 고아하다. 클래식이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뜻이에요. 클래식인데 보통 클래식을 어디서 많이 해? 궁중에서 많이 궁중에서 해요. 많이 해요. 궁중에서. 유럽도 다 원래 공중에서 축제 그석을 때 저기 거기 가야 돼요. 우리 요 공무원 사람들이. 그러면서 또 어떤 의미가 또 항상 있냐면 상의 의미가 있어요. 네. 이 클래식은 요랬다 저랬다 안 하잖아요. 항상 꾸준하게 나가잖아요. 상의 의미가 있어요. 봄한철 가을 그래서 이제 대하소화는 기본적으로는 주나라 왕실에서 연회가 있을 때 외국에서 큰 사신이 오든가 네. 또는 새로운 왕이 천자가 취임한다든가 이랬을 때 연회를 할 때 연주하던 음악들이에요. 소와 대하. 네. 근데 왜 소화와 대하를 나누냐? 그러니까 궁중의 연회지만 사실은 뭐예요? 국가의 정치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소와 대하 읽어보면요. 정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문왕의 철학은 어떤 거다. 이런 내용들이 가사에 있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그 클래식 음악 속의 이 가사들이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소와 대하에 있어. 그래서 그거를 주로 작사 작곡 하신 분이 주공이에요. 주공.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주공의 작품들이 시경 속에 쫙 나오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주공이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요, 공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주공을 본받았던 사람 아니에요? 공자 철학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야. 예? 시경 속에 소화, 대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잘 읽어봐야 돼요. 철학이, 정치 철학의 핵심이 여기서 다 나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공자는 제자들하고 외우면서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정치 철학이 전달이 된 거예요. 오늘날처럼 막 이렇게 어렵게 가르치는, 인이란 무엇이냐 막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야. 예. 그럼 국풍은 예. 그러면 국가적인 이거 전체를 다 아우르는 건가요? 예, 그 제후국들. 천자국이 아닌 천자국이 있죠. 어디에 있냐? 주남, 소남이 바로 천자국이죠. 그럼 풍은 변풍이란 말이죠? 아니 아니, 정풍과 병 정풍과 변풍이 있다고. 정풍은 주남, 소남. 그게 나머지 풍, 신성계고 주남, 소남은 사실은 나라가 아니야. 그 문왕과 그 주공 이런 분들이 다스리던 곳이야. 이두 나라를 두 나라가 아니라 두 지역을 응, 이제 그걸 대표적으로 국풍이라고 한다. 그렇죠. 예. 국풍 중에서 이제 정풍이 있고 정풍이고. 병풍이 있고. 나머지 아니, 주남, 소남이 정풍이고 나머지는 변풍이야. 그래서 정과 변을 항상 같이 볼 수 있게 해주는 거라, 이게. 이게 엄청난 교육적인 그 이해할 수 있게. 그죠? 잘 많이 안 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정풍의 의미를 더 좀 깊이 더 들어간 게 소화대하야. 정풍의 의미를 더 깊이 들어간 게 소화대하야. 이제 알겠습니다. 예. 그 시전서를 잠깐 보면요. 혹 유문어 여왈 혹자가 나에게 물었다. 그러죠. 뭐라고 물었냐? 신은 하위 장냐오. 신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무엇 때문에 하위, 무엇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왜 신을 만든 겁니까? 여응지왈, 내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여기서 신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주자가 딱 얘기하는데 뭐가 나오겠어요? 주자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주자 철학. 인생이 정은 천지성냐요. 사람이 태어나서 고요한 거. 이게 사실은 뭐예요? 인생이정이. 중용에서 얘기하는 미발지중이에요. 미발지중. 희노애락지 미발위지 중이요. 예. 발이계증절 위지화잖아요. 요 중을 지금 인생이 정은 천지성냐요. 요 미발의 중이 사실은 중용에서 맨 먼저 뭐예요? 천명지위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천지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이 주신 인간의 본성이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미발의 중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가머물이동, 깨서 움직이면은 어떻게 돼요? 주변 사물에 감촉되죠. 사과를 보기도 하고, 개를 보기도 하고, 닭을 보기도 하고, 사람을 보기도 하고, 이게 전부 물이죠. 이 물에 감촉된다는 건 물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인다면 그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본성의 욕구다. 본성이 작동하는 거예요. 요거 성지욕이 바로 뭐예요? 요게 정에 해당되는 거죠. 요게 중용에서는 이발, 이발. 발이 개중절 위지화라고 할 때 요거. 예. 성은
이건 미발. 리발 중이. 네. 미발의 중. 중. 이발도 중화라고 그러죠. 중. 예. 중화라고. 그러면서 성. 네. 자, 그런데요. 시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주자가 저 중화를 얘기해요, 지금. 근데 우리는 뭐 이거 당연한 거지 뭐. 한번 진짜 이 미발 중이 있다는 게 당연해요? 있다는 거 확실하게 아세요? 아니 그게 너무 당연해. 당연해요? 아니에요. 우리 보통 사람들 밖에 나가서 미발의 중이라는 게 있어? 성이라는 게 있어? 천명 하늘이 명한 성이라는 게 있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이 정도 사는 사람들은 다 있다고 해요. 이 정도 사는 나이 든 사람들. 알아요. 그냥 이제 나이 느껴요. 든 사람들은 이제 살다 보니까 그게 예, 스스로 예. 그게 이제 알게 돼. 그 속에 부처가 있는 줄 알고 맞아요. 하늘 있는 줄 알고. 이 성이 있다는 거를 얘기하려면 예. 중요해서 얘기하잖아요. 천명지미성이라고. 천명지. 예. 천이 있어요? 하늘이 있어요? 하늘이요? 있죠. 하늘이 있다고 생각해야죠. 그냥 하늘이 없다고 생각하면 뭐 인생 어때요? 그러니까 아니, 하늘이 있다고 생각해야. 젊을 때는 예. 그걸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뭐를 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렇죠. 네. 자기가 한 줄 알아. 그런데 이미 이렇게 살아오면은 예. 내가 뭘 의도해서 욕구가 있어도 그게 되지 안 돼. 않는다는 걸 알아요. 아 그게 안 돼. 절대 안 돼. 정말 연기법에 따라서 인연 따라서 이렇게 맺어지는 거지. 내가 그거는 우리 조희 선생님 그동안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 보통 사람들 공부 안 한 사람들이요 그런 생각 나이 드셔도 생각 못 합니다. 그래요. 나는 못해요? 수술하고 나서 알았는데 수술하고 나서 죽었다 살아났어. 저거 하늘이 진짜 있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또는 생각을 교회 가서 막 기도할 때 있는 것 같아. 나오면 없어. 절에 가서 막 기도해봐. 있는 것 같아. 근데 나오면 없어. 그런 거예요, 저게. 보면 알아요. 진짜 그게는 법문 듣고 나오면은 그 사람 행동이 진짜 공부로 해서 지식으로 한 사람 그 배운 것과 터득해서 한 사람과 딱 차이가 나요. 절에 가서도 딱 나오면서 알아. 아주. 자, 그래서 하늘과 하늘이 각 인간에게 부여해준 본성이라는 게 있다. 그렇게 주장하려면 그렇게 하세요.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본성이라는 게 있다. 야, 근데 이 본성이라는 게 있다는 게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맹자가 그 철학으로 맹자 철학으로 얘기한 성선설이에요. 선한 본성이 하늘이라는 존재가 누구에게나 다 내려줬다. 에이, 무슨 소리예요. 악한 놈들, 저 푸틴 같은 놈들, 뭐 이런 놈들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선한 본성을 다 내려줬어요. 이 성선설에 대한 반론 엄청나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이 얘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이거 갖고 한 학기를 다 강의할 수도 있어요. 나는 11년 다녀갖고 우리 나 교수님한테 딱 쳐버렸어. 그거 그래놓고 했을 때 11년 동안 이걸 내가 공부를 했는데 뭐 이렇게 그래 일을 그래 갖고 선전하고 우리 이기동 교수님은 그래 나 교수님이 그거 그래놓고 그때 내가 딱 알아봤어. 어디 가서든 내가 그 자신 있게 강의할 수가 있어. 교수 머리로 한 건 그걸 내가 가서 어디 가든지 그 그림을 놓고 얘기해. 우리 나 교수님이 그려놓은 걸로. 그러면 그래 사람들. 그게 됐어. 자, 그래서 저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추상적인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요. 저게 확 와닿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한테 눈에 보이는 건 뭐냐? 여기요. 요거는 다 눈에 감정은 다 있잖아요. 이거는 누구든지 다 인정해. 그런데 이게 있어서 일로 나온다고 생각하는 생각과
이거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근데 하여튼 이건 있어라고 하는 생각이 이게 천양지차로 달라지는 거예요. 얘기가. 이게 있는 상태에서 나온다는 게 성선설이고 예.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런데 하여튼 이건 있어. 이게 성악설이에요. 그래서 성악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이거를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러냐. 아우 쟤네들은 맨날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해. 뭐 하늘이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잖아요. 맹자들 이거 보면 하늘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잖아요. 뜬구름 잡는 얘기해. 우리는 뭐야? 우리는 뜬구름 잡는 얘기 안 해. 현실적인 얘기. 화가 났으면 그 화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막 이런 얘기만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똑똑한 얘기인 거고 같고 현실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근원적인 해결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날 그 심리학 뭐 우울증 뭐 이런 거로 정신분석 정신과 이런 데 가보면 뭐 검사 엄청나게 합니다. 돈 몇십만 원 받고서 막 검사를 이렇게 하는데요. 몇십만 원이면 뭐 싸게 엄청 비싸다더만. 예. 50만 원, 60만 원 뭐 이런 데도 있어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잠자는 약죠. 이거에 대한 분석이 없어요. 이거에 대한 분석이 없어요. 이거는 뭐 최소한 있다 없다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모른다 이건.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 거예요. 현대 심리학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어떤 그 분노가 생기니 짜증이 생기니 그거는 왜 그러냐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 뇌 속에 무슨 그 호르몬이 어떤 호르몬이 나와서 그렇다 막 이런 식으로 분석해요. 뇌 속에 호르몬으로 분석을 합니다. 근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진짜 유명한 저는 이제 정신과를 제가 다니니까 교수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저거를 딱 명확하게 말해요. 뭘요? 저 성정에 대해서.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거를 계속 강의를 하고 다녀요. 그래서 그 정신과 의사들이 뭐 서울대학교에 있는 권준수 박사라든지 최정호 교수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유명해요 제일로.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도 나중에는 참선을 시켜요. 환자들을.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이제 제가 또 이제 다른 데 심리 상담하는 데를 가봐도 상담하는 사람들도 다 이제 이걸 공부를 해요. 아 근데 네. 이 얘기를 해요? 예 해요. 예 제가 이번에 지금 저는 이제 무료 상담을 할 수 있으니까 2년에 한 번. 저는 그런 거 지금 우리 이야기를 딱 조인 하더라고요. 선생님한테 처음 듣네. 저는 대부분 그 심리학자들 네, 젊은 안 그래요. 분들이 이거를 그 책 자체에서 부정해요. 아니에요. 프로이드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얘기 속에 이미 이거에 대한 부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마 그분들도 공부를 하다가 네, 답답하니까 이것저것 하면서 이제 이게 찾은 거예요. 찾은 거예요. 근데 변화가 된 거예요. 네, 변화가. 마음 챙김 명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떠 있어요. 네.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막 계속 결국은 마음 챙긴다는 게 이거 챙긴다는 그거 얘기예요. 챙긴다는 마음속에 이거 예, 챙긴다는 예, 얘기니까 이것의 실체를 믿지 않으면은 챙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이 존재가 우리 마음속에 실제하는 거다. 근데 저거 아무리 과학적으로 분석해도 없어. 우리 심장 아무리 그 열어봐도 없어. 없는데 이게 이만큼 많은 것들의 그 밑바탕이 지금 되고 있다. 이게 지금 주자 철학이라고 얘기하지만 성리학입니다. 요 지금 성과 정 얘기 딱 이 얘기를 안 하면은 시를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가 어디서 나와? 여기서 나온다. 거기서 나와. 시가 위에서 나오는 거죠. 이 구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끊어가지고 여기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시를 자기 얘기하려고 하는 그 주자의 의도하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글씨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시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들을 때 글씨만 해석해서 이렇게 열심히 다 적어놓고 그렇다니까. 모르니까 안 보여. 그래서 거기 첫 줄까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부, 기의 욕이면 이런 성의 욕구가 있다 보면
불능무사요. 아, 생각이 없을 수 없다. 요 사 밑줄 치시고요. 예. 요 사하고 우리가 막 무슨 이렇게 계산해서 생각하고 주판을 두드리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 사는요, 우리의 생각 속에는 그런 그 물질적인 거 계산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이거 생각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거 생각하는 걸 보통 사라고 많이 예, 씁니다. 살아요. 이사라고 써요. 예, 살아요. 그래서 맹자 읽어보면 신지관즉 사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마음의 주된 기능은 요 사다. 요때 맹자가 얘기했을 때 사는 이거 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요렇게 하면 이익이 얼마 나올까? 요런 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가 있게 되면 불능무원, 말이 없을 수가 없고, 기유원이 말이 있으면 언지서 불능진하여, 그 말하는데 다 얘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말로 다 표현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면은 말로 다 표현이 돼. 근데 중요한 거 같은 경우에는 말로 얘기하면은 한 달을 얘기해도 얘기를 못 하겠는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많죠. 그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보통 표현하냐? 바로 자차 영탄지 여자. 자차 이게 탄식하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게 자차예요. 영탄, 길게 탄식하는 거예요. 요런 것 속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뭐 대중가요나 가요나 노래 이런 것들 보면 거기서 무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왜 그런 게 나오냐? 그 감정을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나머지가 그런 것으로 나와서, 그게 나와서 필요 반드시 있게 돼. 뭐가 있게 돼? 자연지 음양절주. 자연스럽게 음으로 또는 절주, 가락으로. 그냥 안 하고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노래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음과 가락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탄식이 음과 가락으로 나와서 그게 끊어지질 않아. 불능이 연자. 이게 바로 시가 만들어진 원인이다. 이유다.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그럼. 예. 여기까지 하고. 저는 차표를 끊어놔서 지금 이제 얼른 뛰어야 돼요. 예, 오늘 끝이요. 뛰지 마요.